여러분 반갑습니다. 디박스입니다. 여러분 저번 영상에서 과슈 브러쉬로 오일 파스텔 효과를 냈던 거 기억하시나요? 제가 웬만하면 같은 브러쉬팩을 2번 리뷰 안 하는데 너무 매력적인 브러쉬가 있어서 또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. 구매는 디자인 커츠에서 했고요. 오일 파스텔 효과를 내는 브러쉬도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검색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. 캔버스 폴더 안에 텍스처드 폴더에 있는 LG 과슈 라지를 선택하였습니다. 터치만 하면 브러쉬처럼 바로 프로크리에이트로 연동됩니다. 이 캔버스 레이어 아래에 그림을 그려야 수채 과슈 효과가 극대화됩니다. 이번 그림에서 가장 많이 쓸 브러쉬는 라운드 스무스 웻입니다. 과슈의 불투명하면서도 부드러운 속성을 너무 잘 살린 것 같아요. 과슈를 써보면 붓이 지나가는 결이 참 매력적인데요. 수채처럼 번지기도 되면서 포스타 칼라처럼 꾹꾹 다져지는 색감이 물감과 꽤 비슷했습니다. 사실 저는 아이패드로 이런저런 그림을 그리고 있지만 실제 물감을 넘어서는 브러쉬는 하나도 못 봤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쇼핑해서 써보는 이유는 물감이라는 오리지널을 흉내내면서 생성되는 또 다른 오리지널이 너무 궁금하기 때문입니다. 이렇게 빛이 들어오는 부분을 그릴 때는 레이어를 하드라이트나 오버레이로 설정하고 조정해서 가우시안 흐림 효과를 주면 자연스러운 그림자 표현이 됩니다. 여러분은 그림 그리는 시간에 뭐 하시나요? 그림 그리고 있는데 뭘 하냐니 좀 이상한 질문이 될 수 있겠지만 사실 그림을 조금이라도 그려보신 분들은 채색의 계획이 세워져 있으면 마늘 까는 일이나 그림 그리는 일이나 비슷하다고 생각하실 거예요. 그냥 입력된 생각과 감각으로 시간을 채우는 일이니까요. 저는 그럴 때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제일 재밌고 그림도 잘 그려지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앞으로는 소소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. 오늘은 제가 프리랜서로 살면서 3, 4년 차까지 많이 느꼈던 점을 이야기해보고 싶어요. 제가 일러스트레이터를 처음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지금처럼 거의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미팅을 하는 경우가 꽤 많았어요. 전 지금이야 사람을 만나는 것이 어렵지 않지만 그때는 나이도 어렸고 회사 생활을 했다 하더라도 발주서 오면 예쁘게 디자인만 잘 해주면 되는 편집 디자이너였기 때문에 제가 직접 사람을 만날 일이 없었어요. 그런데 혼자 사회에 나오니까 알아서 해야 될 일들이 정말 너무 많더라고요. 그 중에서도 가장 어려웠던 것은 분별하는 것이었습니다. 사실 단기 프로젝트에서는 서로 원하는 조건만 주고받으면 끝이기 때문에 계약서만 잘 살펴보면 되는 일입니다. 그런데 장기적으로 협업해야 하는 계약을 해야 될 때는 아무래도 적은 조건에서 많은 것들을 판단해야 됩니다. 나를 이용하는 사람인가? 딱 나에게 주는 비용만큼 대우하는 사람인가? 나의 가능성을 알아봐주는 길게 갈 사람인가? 이 애매한 경계선에서 항상 긴장하곤 했었는데요. 조금씩 시간이 지나면서 이 우연한 기회로 이 경계선을 조금은 분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 그때가 계약하기 앞서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였는데 대화 중에 제가 착각을 해서 알고 있는 것을 모른다고 이야기할 때가 있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대화가 점점 동등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이 정도의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니 우리와 같이 하는 것을 고마워해야 한다라는 쪽으로 대화가 흘러갔습니다. 순간적으로 뭔가 좀 아닌데 라는 촉이 왔지만 그저 생각만 하고 있었죠. 그러는 도중에 그분이 직원에게 간간히 일적인 지시를 하거나 보고를 받았는데요. 그때 그 직원분의 표정을 봤습니다. 그 직원분의 표정을 보고 이 계약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고 결심을 굳혔죠. 일상의 공기는 숨길 수가 없는데 스치는 표정에서 많은 것들이 느껴지더라고요. 전 그 이후로도 길게 계약할 곳이 있다면 항상 직원분들의 표정을 봅니다. 지금처럼 미팅이 없을 때는 메일로 주로 일을 하는데요. 담당자가 자주 바뀌는 곳이라면 입점을 취소하거나 프로젝트를 이어가지 않는 편입니다. 참 의도하지 않았고 우픈 일이었지만 무지함을 드러내는 것이 어쩔 때는 상대를 빨리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. 또 한 가지 분별점은 친절하게 대해주고 배려해주는 태도였습니다. 이것은 굳이 일뿐만이 아니라 모든 인간관계에 있어서 많이 느끼는 부분이었어요.
내가 좀 수고해주면 되지, 좀 참아주면 되겠지라는 좋은 마음에서 배려를 해주면 2배로 갚는 분들이 있고 당연히 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.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마치 채권자처럼 배려나 공감이나 시간을 요구하더라고요. 그때 마음이 상하기도 했지만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기준을 알게 되었습니다. 참 그 누구에게 설명하기도 힘든 비언어적인 표정들이나 화법이나 또는 공기의 무게가 내 마음을 지키는 울타리가 되어줄 수도 있더라고요. 이렇게 조금은 억울한 일들이 제가 처음에 언급했었던 것처럼 3년 차까지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. 그때는 실력이 있어도 이렇다 할 결과물들이 별로 없어서 대부분의 사회초년생들이 그렇듯이 거의 약자입니다. 그림만 잘 그려서는 힘든 시대니까요. 지금도 열심히 노력해서 실력과 가능성이 있지만 인지도가 약한 분들이 엄청 많을 것 같습니다. 프리랜서나 1인 사업가나 진짜 나를 보호하는 색은 재능이 아니고 실력이라고 생각해요. 실제적으로 문제를 만나면 해결할 수 있는 능력 말이죠. 요즘 너무 어려운 시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전해서 실패를 하든 성공을 하든 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정보와 멘토가 넘쳐나는 세상에서 신호와 소음을 구분해야 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. 누군가에게는 소음이어도 나에겐 신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몸으로 부딪혀서 배워야 되더라고요. 뭔가를 시도해서 손해봤던 돈이나 시간이나 감정에 집중하지 마시고 철저히 성찰해서 뼈대를 다시 세워보세요. 분명 어제보다 더 강해질 겁니다. 이야기하다 보니 거의 다 그려가네요. 제법 수채화시와 비슷한 느낌이 나지 않나요? 만족스러운 브러쉬가 여러 개 있어서 근래 브러쉬 쇼핑 중에서 가장 뿌듯했습니다. 이제는 그만 사야지 하면서도 늘 호기심에 지네요. 오늘 영상도 재밌고 유익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럼 저는 또 새로운 이야기의 그림으로 다시 찾아올게요. 안녕!